글로벌 교육방송 GGB TV 영육강건 TV라는 코너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몸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병을 막기 위하여, 병을 이겨내기 위하여는 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을 미연에 사전에 예방과 막아야 할 수 있는 내 몸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선 이 시간에 함께 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응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가 어디에 어떤 고장이 오면 반드시 그곳에 고장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과연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많이 올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부분에 내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에 바로 여러분들이 적응,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위부터 아래, 앞과 뒤를 통하여 전체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가 알려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머리에 알려주는 신호다, 어지럽다, 또는 쑤셔온다. 어느 한 부분이 송곳같이 찌르고 있다. 머리 전체가 멍하다. 라고 하는 등등이 있죠. 그래서 눈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눈에 대한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눈곱이 낀다, 눈이 충혈이 된다, 또는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 물체가 흐려지고 있다, 물체가 일자가 삐뚤어 보이고 있다, 초점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코라고 하는 건 요즘 보게 되면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면 냄새를 맡아야 할 거 맡으면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코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인해서 죽어오는 질병, 염이라고 했듯이 비염, 안염, 구내염, 이염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코에는 가장 많은 축농증, 비염 또는 코에 오는 질환 가운데 냄새를 못 맡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 인하여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것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느끼는 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입이다. 입에서 냄새가 심하다. 입이 너무 건조하다. 혓바늘이 솟는다. 잇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는 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혓바늘에 대한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술의 색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르튼다.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 다 내 몸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말씀 나누고 내 몸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걸 먼저 알아가야 한다는 거니까.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죠. 인후 후두 염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기도와 식도로 내려갑니다. 갑상선의 문제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갑상선은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몸에 추웠다 더웠다 또는 기운이 갑자기 축 빠진다 등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또 하나는 식도와 기도를 타고 내려가면 내가 속이 아프다 메스껍다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면 간이 있는 위치, 심장이 있는 위치, 폐가 있는 위치, 배가 아프다 또는 아랫배, 여자분들이 아랫배 하복부 냉증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생식기 염증이 오고 있다. 남자들은 전립선과 함께 소변을 보지 못한다. 소변을 참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한 번이라도 왔을 때에는 그거는 이제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벌써 상당 부분 진행하는 것을 뇌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애쓰다가 더 이상은 혼자는 못하니까 나에게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 누누이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또 가슴이라는 유방질환이 요즘 유방암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분도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손으로 만져줄 수도 있고
유방 자체라는 것은 위장과 연관이 되니까 등등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있죠. 사타구니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무릎의 문제가 또 좀 많습니까? 무릎도 반드시 예고하고 무릎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릎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했습니까? 세포라 그랬잖아요. 세포는 반드시 재생하게 돼 있다. 그 재생을 제대로만 해주게 되면 무릎에 있는 고장난 세포도 새로 바꿀 수 있으므로 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정강이라는 자리가 있죠. 발목 앞부분, 옆부분, 바깥부분, 뒷부분.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정면, 안쪽, 바깥쪽, 뒷부분. 오금이라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한 걸 세밀하게 이제는 좀 이해를 하고 찾아내자는 거예요. 발등이 아프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발바닥 가운데라고 하는 거기 이제 그 족궁이라 그러죠. 거기를. 그 족저 근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아프다 등등등 있죠. 뭐 흔한 부종 같은 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뒤로 가봅시다. 이제 뒤로 가보게 되면 뒤통수에라는 부분도 있지만 목 뒤가 아픈 사람, 저도 지금 목 뒤가 좀 자주 아픕니다만은 목 뒤에 문제가 있다. 목 뒤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압력이 생겨서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서 오는 현상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뇌일혈, 뇌출혈, 뇌경색 등등을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예고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뒷목이 자주 막히고 뻣뻣해진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깨. 어깨라는 부위가 폐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폐는 우리가 호흡에 관계되죠. 여러분들 피곤할 때 뭘 합니까? 하품을 하잖아요. 하품을 왜 합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일순간에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기 위하여 입을 벌리면 다치지 못할 정도로 하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처음에 그러다가 결국은 피로가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어디가 무거워집니까? 어깨가 무겁잖아요. 더 심해지면 어깨가 아프잖아요. 어깨가 눌린다? 정말 여자분들은 특히 어깨 부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런 게 아니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등이 아프다, 등이 뻐근하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내장이라는 앞의 개념이에요.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 맨 처음에 배로 문제가 옵니다. 앞쪽으로 문제가 느껴져요. 그러다 그것이 진행 악화하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후면 부위에 내가 뭔가 느낌이 있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행이 더 됐다라는 걸 좀 한 가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짝이다, 옆구리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배꼽의 뒤, 바깥쪽, 옆쪽이 아프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몸 머리부터 갖고 모든 문제는 오장육부라는 내장과 99% 연결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엉덩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엉덩이 근육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엉덩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의 엉덩이, 뾰족한 부위가 딱딱한 데면 아프잖아요. 살이 빠졌어요. 근육이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고관절의 문제로 엉덩이가 아프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엉덩이 위에 이렇게 엉덩이 지붕 부위, 장골, 능, 이곳이 아픈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비롯했다는 것도 다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이 아픈 경우가 있죠. 오금이 아프죠. 특히 종아리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아리가 쥐가 난다. 종아리가 뻐근하게 아픈데 자꾸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저려온다.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의 보로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면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것처럼 종아리가 빵빵하게 단단하게 근육으로 뭉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몸 전체에 대한 거. 자, 위로 올라가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어깨 관절이다. 어깨 관절 아픈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 같은 것은 허리, 엉덩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그 문제의 통증을 잡고 나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문제 많죠. 예방과 통증을 잡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팔꿈치가 있잖아요. 팔꿈치 안쪽
바깥쪽 페니스 엘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그 다음에 손목, 터널, 증후군 등등. 손목에 좀 많이 아픕니까? 그 다음에 손가락에, 우리가 특히 손가락에 부위에 문제가 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건초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 여자분들에게 특히 많이 오죠. 손가락 마디가 붓습니다. 손가락 끝이 휘어요, 이렇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특히 여자분들의 손끝에 오는 등등의 문제는 피와 연관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전체의 이 모든 문제, 즉 내가 내 몸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걸 알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찾아가면 되니까 이것을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합니다. 궁금하시면 문의하시고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